안녕하세요. 재무제표 수다떨기의 이승훈, 민홍섭 회계사입니다. 네, 저희가 영화를 볼 때나 뭐 스포츠 경기를 볼 때, 또 드라마, 예능을 볼 때 또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찾는 그런 국민 음식이 하나 있죠. 뭡니까 그게? 바로 치킨입니다. 치킨.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표적인 국민 간식이죠. 네, 소울푸드이자 치맥, 치콜의 야식의 대명사인 것처럼 치킨은 한국인에게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인데요. 오늘은 저도 좋아하고 우리 수근 회계사님도 좋아하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가 좋아하는 이 치킨과 관련된 재무제표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가볍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치킨을 먹는지 좀 알아봤는데요. 그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닭 한 10억 3,500만 마리 정도가 식용으로 도축이 됐다고 해요. 10억 마리요? 네, 이를 좀 저희 국내 총 가구 수로 한번 나눠보면 산술적으로 가구당 1년에 한 50마리 정도, 즉 한 일주에 1닭을 먹고 있는 셈인데요. 일주에 1닭. 약간 현실적인 통계인데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치킨 산업이 얼마나 규모가 크냐면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 수보다 한국의 치킨집 개수가 더 많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뭐 여담이지만 1인당 닭고기 소비가 가장 높은 나라는 사실 이스라엘인데요. 뭐 1인당 연간 한 68.9kg 정도를 소비하고 있고, 이는 한 한국인의 한 4배 정도를 먹는 거라고 하네요. 아, 거의 그 나라는 치킨이 밥인데요, 거의. 그죠, 밥이자 국이자 김치인 거죠. 네, 우선 치킨 기업의 재무제표로 보기에 앞서서 도대체 치킨 값은 왜 이렇게 비싸지고 있는가 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은 유명한 프랜차이즈 치킨 값이 한 마리에 한 2만 원은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 걸까요? 네, 이 물가 상승으로 사실 치킨 값도 예외가 아니죠.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가 이제 배달로 만약 치킨을 한 마리 먹는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2만 원은 이제 훌쩍 넘기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나날이 치킨 값이 비싸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프랜차이즈 치킨 사업의 원가 구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생닭에서 소비자까지 넘어가기까지의 이 유통 구조를 보게 되면은 이 치킨 값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이제 구조를 좀 볼 수가 있고 원인을 알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치킨에 사용되는 생닭, 우리가 보통 이걸 생게라고 부르거든요. 네. 이 생닭의 가격이 크기에 따라서는 조금은 이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보통 이제 우리가 먹는 게 10호 크기의 닭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 10호 크기의 가격이 보통 키로당 한 2,500원 정도에 축산이 된다고 합니다. 생게 자체를 바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도축에 대한 과정이 좀 필요하죠. 털과 내장을 제거한다라던가 피를 뺀다라던가 이제 이러한 것을 이제 도계라고 하는데, 이 도계 작업에서 생닭 2,500원에서 추가적으로 한 2,000원 정도의 가격이 또 소요가 됩니다. 그럼 이제 4,500원의 원가가 되겠죠. 이렇게 도축된 닭이 프랜차이즈 업계에 이제 본사로 납품이 되는데 이 가격이 한 5,000원 내외. 또 거기 1,000원의 마진이 붙게 되고, 본사는 여기서 또 1,000원의 이익을 붙여가지고 이제 프랜차이즈 가맹업자에 넘기게 되죠. 벌써 2,500원에서 6,000원이 됐네요. 그쵸. 그런데 여기서 공급된 닭은 말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생닭입니다. 먹을 수 있는 닭. 여기에 이제 튀김 반죽도 해야 되고, 또 그쵸. 튀기기도 해야 되고, 또 양념 소스도 발라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이 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게 한 3,000원 정도.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치킨 박스도 만들어야 되죠. 또 치킨 무도 있어야 되지. 그리고 물티슈. 이제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1,000원 대하면 가맹점 입장에서는 치킨이라는 제품, 상품을 만드는 데만 기본적으로 10,000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10,000원이 벌써. 프랜차이즈 기업의 본사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이익은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 비용에는 프랜차이즈 본사 이익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각 기업들마다 이익이 가져가는 부분이 조금씩은 이제 다르지만은 보통 이제 생닭 공급 마진 등을 포함해서 본사가 약 30에서 35% 정도를 마진을 남긴다. 그러니까 가맹점에서는 닭 한 마리를 팔면은 본사에서는 한 3,000원에서 4,000원의 수익을 얻게 되는 셈이죠. 그러면 10,000원의 재료비가 소비자에게 한 2만 원에 팔리기에까지는 또 그 사이에 또 많은 판관비들이 들어가겠네요. 이제 가맹점 입장에서는 여기에 매장 임대료가 들어가야 되고, 또 직원 인건비가 들어가겠죠. 각종 세금과 공과금, 그다음에 카드 결제 수수료, 이제 이런 걸 부담하는 게 하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이 오른 비용이죠. 배달비. 운송비죠. 기업 입장에서는. 가맹점 또한 이 배달 앱이라던가 라이더들의 운임에 대해서 서비스 비용으로 추가적으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금액이 적게는 4,000원,
많게는 이제 뭐 9,000원 수준까지 예, 발생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소비자는 뭐 2만 원이 넘는 치킨 한 마리를 뭐 비싸게 산다고 생각을 하면 뭐 실제 그 안에는 뭐 재료도 구입하고 가공하고 또 이거를 판매하는 또 가맹점 입장에서 뭐 다른 유통 비용들이 들어서 결국은 마진이 별로 안 남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제 가맹업자들의 뭐 소리로는 뭐 치킨 한 마리 팔아서 1,000원도 안 남는다. 예, 진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 구조에서 보면은.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치킨 값을 소비자 입장에서 지불한다고 했을 때 전체 판매가액에서 본사에 약 한 25%를 지불하는 셈이고, 그다음 배달 운송업체죠. 예, 이분들한테 한 25%. 그러니까 벌써 절반이 본사랑 배달업체가 이제 가져가게 되죠. 나머지가 이제 양계동과의 한 15%, 그리고 각종 이제 가공업체에 들어가는 기업들한테 한 15%, 그리고 실질적으로 닭을 구입해서 만들어서 파는 가맹업자한테 한 10% 정도 지급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치킨 값이 이렇게 갈수록 비싸지고 있는 이유는 이 치킨 사업에 대한 유통 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이러한 유통 구조가 사실적으로 그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이러한 유통 구조에서는 앞으로 치킨 값이 이제 계속 오를 일만 남아서, 이제 뭐 한간에는 이제 우리 유명한 치킨 기업 회장님이 말씀하셨죠. 치킨 값 3만 원 받아야 된다. 3만 원 시대 도래야 한다. 예. 요게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그러니까 치킨 애호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극이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우리가 시장이나 대형 할인마트에서는 뭐 사실 10,000원도 안 되는 가격의 그쵸. 치킨을 뭐 그 판매하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이를 좀 착안해 보자면 유통 마진을 좀 줄여서 저렴한 치킨을 파는 것도 가능은 하겠네요. 그렇죠. 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이제 교촌, BBQ, 이제 BHC와 같이 이제 대형 브랜드 치킨 외에도 사실은 시장에 보면 굉장히 많은 치킨 브랜드랑 또 치킨집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뭐 일례로 작년에 대형마트인 홈플러스에서 당당치킨이라는 이름으로 이 치킨 가격을 6,990원, 7,000원도 안 돼. 6,990원에 이 치킨 상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히트를 쳐가지고 2023년도 2월 초 기준으로 한 200만 마리 이상의 치킨님께서 판매가 되셨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대형마트의 강점인 이제 재료비 확보라던가 인건비, 물류비와 같은 이런 유통적인 비용에서 비용 구조를 절감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프랜차이즈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이거를 이제 사적 상표, 프라이빗 브랜드, 그러니까 PB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조업자가 브랜드의 이름, 자사의 브랜드 이름을 붙여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업자가 실질적으로 제조의 기능까지 이제 수행을 해서 혹은 아웃소싱을 줘서 상품을 시장에 내놓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유통 구조에 있어서 가격 차이가 생닭의 확보부터 차이가 나게 되거든요.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육가공업체나 도계장한테 육개를 바로 또 확보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제 가맹점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이런 대형 3사 같은 경우나 이런 이제 흔히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가맹점에 제품을 전달하기 전까지 도계장에서 창고에 오는 과정, 또 창고에서 본사에 가는 과정, 본사에서 가맹점까지 가는 이런 과정에서 인건비라던가 운송비, 각종 이제 매장비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에서 파는 치킨은 임대료도 발생 안 하죠. 브랜드 로열티도 상대적으로 훨씬 적을 것이죠. 또 광고비나 배달 라이더비 이런 것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격 구조의 차이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별성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치킨이 어디서는 또 뭐 7,000원에 팔리고, 그쵸, 어디서는 또 2만 원에 팔리고 하는 거겠네요. 그렇죠. 예.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대형 업체에서 만드는 치킨이 사실은 또 맛있게 좀 하잖아요. 예. 신메뉴도 계속 개발하고. 예. 그렇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일단 일단 있긴 하지만 적어도 이제 이런 구조는 알고 우리가 또 먹는 게 좀 중요하지 않냐. 예. 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치킨 회사의 재무제표를 조금 더 살펴봤는데요. 치킨 프랜차이즈로 코스피에 상장까지 유명한 회사죠. 바로 교촌치킨이 교촌 F&B의 재무제표를 보시면요. 우선 재밌는 점이 하나 있는데요. 뭐 사업보고서를 보시면 저희가 좋아하는 치킨들의 사진을 아주 고화질로 구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치 뭐 저희가 치킨집 메뉴판을 보는 것 같은 그래요? 느낌을. 보통 사업보고서에는 고해상도의 사진이 잘 안 올라가는데요. 근데 그래서 저도
사업 보고서를 보면서 이렇게 좀 군침이 돌았던 적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재무제표와 그 사업 보고서에 나와 있는 주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교촌의 매출의 경우에는 국내 프랜차이즈의 비중이 94% 정도고 나머지가 뭐 해외 사업, 뭐 신사업 정도입니다. 매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뭐 치킨과 각종 사이드 메뉴 뭐 판매액인 뭐 상품 매출 아니면 제품의 매출인데요. 21년 기준으로 하면 전체 5,076억 원의 매출 중에서 97%가 이 상품과 제품의 매출인 4,930억이었습니다. 또 매출을 위한 원재료 매입 현황을 보시면 원자재, 즉 생닭이 되겠죠. 그리고 뭐 부자재, 뭐 소스나 무, 기름 등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원부자재의 매입 금액이 21년 한 해에만 3,940억 정도로 방금 말씀드렸던 교촌의 상품, 제품 매출 대비하면 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판매 관리비까지 고려한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21년도 기준으로 하면 한 8% 정도의 마진을 좀 보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영업이익률이 8% 수준이면은 다른 치킨 기업들도 한 그 정도 수준인가요? 사실 교촌치킨 외에도 우리가 즐겨 찾는 치킨 브랜드 워낙 많죠. 워낙 뭐 많죠. 작년 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치킨 브랜드 수만 한 700개가 넘는다고 해요. 700개요. 네. 아, 생각보다 진짜 많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뭐 매출액을 기준으로 순위를 보면 3대 프랜차이즈가 됐죠. 뭐 교촌치킨, BHC, BBQ 정도가 있는데, 예. BHC와 뭐 BBQ도 모두 외감 대상이어서 해당 회사들의 재무제표를 볼 수가 있는데 우선 21년도 기준으로 가장 높은 매출을 달성한 곳은 BHC입니다. 6,164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뭐 그 뒤로는 교촌이 5,076억 그리고 BBQ가 3,662억 원 정도인데요. 이 3사의 매출을 다 합치면 약 한 1.5조 원 정도에 달합니다. 1.5조요? 네, 진짜 치킨 그 프랜차이즈 사업이 어마어마한 거를 알 수 있죠. 우리 저번 시간에 피파 매출이 얼마였죠? 엄청나네요. K치킨은 뭐. 네, K치킨이네, 진짜. 와. 네, 각사별 영업 이익률을 보시면 BHC가 한 27%, 뭐 BBQ가 한 18%, 그리고 또 교촌이 한 8% 정도로 같은 치킨 프랜차이즈지만 뭐 각 사별로 마진율은 좀 제각각인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땐 사실 영업 구조가 뭐 유사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 치킨 대기업들이 또 마진율은 또 많기는 한 3배 이상 다르다는 거는 또 재밌는 점인 것 같습니다. 특이하네요. 네. 이제 아마 영업이익률의 차이가 있다, 마진율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결국은 각 사마다 유통 정책이나 프랜차이즈에 대한 계약 구조 이런 거의 차이가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뭐 주석사항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다면 뭐 이 3사들의 좀 신사업의 방향이 조금씩 좀 차별적이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교촌 F&B 같은 경우는 신사업으로 수제 맥주 사업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봤던 것 같아요. 신사업 매출을 뭐 주요 매출 중에서 이제 제품 매출과 구분해서 공시를 하고 있는 게 이제 특징이고요. 뭐 BHC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유명한 페일 레스토랑이죠. 뭐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를 21년 말에 한 2,500원대 인수를 해서 이를 기반으로 그 종합 요식업으로 이제 거듭나려고 뭐 이렇게 확장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BBQ 같은 경우는 이제 동남아를 넘어서 뭐 미국에 뭐 매장도 되고 보다 이제 다른 곳보다는 해외 사업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사업을 시작한 지가 BBQ가 한 2002년부터 해서 벌써 20년 정도가 지났다고 하고요. 그 매장 수하고 그 해외 매장들의 매출 성장률이 뭐 또 높다고 하네요. 진짜 이제 K치킨을 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각사마다 좀 사업 방향이 재무제표 사업 보고서의 공시를 통해서 이제 밝히는 것이 좀 다르다는 것도 좀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나라 치킨이 맛있긴 맛있어요. 그쵸? 맛있습니다. 저는 KFC가 페이크가 맛있어요. 저희가 치킨과 관련해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뭐 계속 말하다 보니까 그냥 치킨이 그러니까요. 언제 먹지 그러고 있었는데 저희도 일주일 딱을 하러 이쯤에서 촬영 마무리하고 닭 한 마리 하러 가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보고 지금까지 재무제표 수다 떨기의 민홍석 이승훈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